안녕하세요. 청소의 달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게 되었는데 오늘은 SaaS의 아키텍처 구조 설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는 현재 SaaS 제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제조업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장사 제품을 비롯한 저희가 SaaS 제품 몇 개를 개발을 하고 외주 개발을 한 거죠. 외주 개발하고 운영 대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aS 쪽에 저희가 조금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SaaS 쪽에서도 이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ERP라든지 혹은 다양한 기업용 솔루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저희가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객분들이 요구하는 SaaS의 어떤 이제 구조하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 특정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개발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준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의 기준은 흔히 이제 스타트업들이 개발을 하는 MVP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엔터프라이즈급은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일단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들이 뭔가 제품을 개발할 때 신규 시장에다가 이거를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기존 대리점이라든지 혹은 기존 이제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미 고객사가 혹은 사용할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그 기능을 정리를 해서 솔루션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기능을 고도화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스타트업들의 SaaS 제품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느껴서 제가 스타트업의 MVP 제품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MVP냐? 최소 기능 제품이라는 건 알겠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정부 지원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적어도 1억 언더겠죠. 몇 천만 원 수준. 싸면 몇백도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SaaS를 몇백으로 만드는 거는 그냥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은 개인이 코딩을 잘하는, 요새 바이브 코딩, AI가 코딩을 많이 해주니까 개인이 개발을 하는 수준의 초기 제품도 MVP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멀티테넌시입니다. 저희가 이제 SaaS 개발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구조상 고객 기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기능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좀 독립된 그 환경을 가진 멀티테넌시 구조를 개발하고 싶어 하고, 그게 보안적으로나 서비스 확장적으로나 그게 이제 맞는 설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고객이 사실 누가 될지도 모르고 정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될지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아키텍처를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구조의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되면은 기능을 추가하거나 고객군에 의해서 뭔가 구조가 바뀌어야 될 때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개발자가 보통 스타트업이면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돼도 거의 5명 이하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능을 고도화하는 것도 정말 벅차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키텍처는 좀 심플하게 가는 게 좋다. 저는 그래서 멀티테넌시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우리가 타겟 고객군 정도는 정립이 된 후에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제조업을 대상으로 SaaS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제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제조업 중에도 되게 다양한 제조업이 있어요. 그럼 제조업 중에서도 특정한 업종의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 고객군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타겟군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가 되기 전에는 멀티테넌시보다는 좀 더 심플한 구조로 MVP 제품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능 온오프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라이싱 정책에 따라서, 보통 요금 정책에 따라서 기능을 나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베이직 모델일 때는 ABC, 그 이후에는 DEF,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것도 저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가격 하나에, 그러니까 프리 아니면 유료 해놓고, 프리는 그냥 트라이얼 기간으로 주고, 유료 고객들한테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고객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기능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고,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능이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데 했던 것들이 그 부분을 정말 디테일하게 딥하게 파고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요금 정책에 따라서 기능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면 그거를 계속적으로 변경을 해주고 공지를 해야 되는 어떤 수고로움이 발생을 하고, 더 문제가 기능이 우리가 ABC랑 DEF로 나누려고 했는데 이 DB적으로 C랑 D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걸 딱 끊어서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초기 단계에서 내가 고객들이 얼마 있지도 않은데 그런 노력을 왜 하냐라는 얘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세 번째로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실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권한관리도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관리는 우리 직원들의 권한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냥 처음에 그냥 마스터, 그러니까 관리자랑 마스터 관리자, 실무자 이렇게 딱 두 개만 나눠서 정말 크리티컬한 거를 마스터 관리자만 보고 아니면 실무자가 다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것도 너무 디테일하게 나누기 힘든 이유가 내부에 직원들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나누겠어요. 그런 것도 이제 팀이 생기고 많이 해보면서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그 내부의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조금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사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은 되게 이제 더 이상 고도화가 필요 없게 만들고 싶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업계에서 20년, 30년을 하신 대표님이 만든 제품도 막상 영업을 해보면 기능이 수정되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소개팅 앱 같은 경우는 출시하고 한 몇 년간은 큰 틀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그런 류의 앱들도 있는 거죠. 근데 특히 특히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스 제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엄청나게 많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최대한 저는 심플하게 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